자, 이번 레이저 커팅기 이제 사용 방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지금 설명드릴 모델은 이제 트루텍이라는 레이저 커팅기 모델이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바로 작업하신 거를 이제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바로 작업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러스트를 이제 켜주시게 되면 몇 가지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파일에서 이걸 누르시게 되고, 자,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600에 이제 300 이게 어떤 거냐면 레이저의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저걸 설정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레이저의 사이즈만큼의 어떤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그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크리에이트 볼게요. 자,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설정한 색깔 기반으로 커트를 할지 엔그레이빙 할지를 인식합니다. 자, 그래서 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, 이제 RGB 기준으로 이제 255 00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, 이 엔그레이빙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라서 전체가 다 000이 될 수 있게, RGB가 000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이 네모 안에 템랩이라는 이제 글씨를 쓰는 거를 한번 예시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제가 저 네모는 이제 커트를 할 거고 이 팹랩은 엔그레이빙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깎을 이 네모 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설정해 주실 때 RGB에서 이 R은 255, G는 0, 0을 하셔야지 이 트루텍이라는 이 레이저 커팅기에서 아, 저 영역은 커트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팹랩의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검은색 RGB가 000으로 설정함으로써 저 영역은 엔그레이빙을 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프린팅 작업을 진행할 건데,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작업하신 그 어떤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셔서 작업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건데요. 그때 이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,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개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떨어져 있는 선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. 네, 그래서 혹시나 이제 레이저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저장한 그 그림대로를 인식하기 때문에 혹시나 좀 복잡한 그런 어떤 작업물을 할 때는 그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을 그려준다. 이 벡터 개념의 선을 그려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이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.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일러스트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그룹핑을 해갖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룹핑이 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룹 해제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, 외부에서 작업하신 파일을 옮겨서 하실 때는 그 두 가지 작업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레이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오늘은 제가 예시라서 간단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 프린팅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밑에 트루텍으로 되어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트루텍을 누르시고 프린팅을 누르시게 되면 이 자동으로 이 트루텍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고요. 프로그램명은 이제 JC 이제 뭐 레이저 JC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으로 프린팅만 누르시게 되면은 저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작업했던 그 언타이틀로 제가 했던 내용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 다음으로 이제 장비를 켜시게 됩니다. 장비를 켜는 방법은 이 위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. 파워 스위치라는 부분이 있어서 장비를 켜주시면 되고, 장비를 켜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좀 팬도 돌아가고 이제 켜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저 커팅 같은 경우에 전원이 켜지게 되면은 이 베드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장비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USB입니다. 이 장비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이 USB이고요. 프로그램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커넥트가 있는데 이 커넥트를 눌러야지 이제 저 레이저를 이제 우리 컴퓨터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됩니다.
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컴퓨터와 레이저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제가 이제 아까 작업하려고 만들어 놨던 그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재료를 세팅할 건데요. 이 재료 같은, 이제 레이저 커팅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재료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레이저라는 원리 자체가 어떤 빛을 이용해 갖고 뭔가를 커팅하거나 엔그레이빙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레이저는 어쨌든 빛으로 뭔가를 좀 이제 에너지를 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는 이제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이 나오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세부적으로 좀 레이저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좀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좀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드 위에 올려주시고요. 네. 레이저 작동 같은 경우에는 이 XY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. Z축 위아래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를 통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로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 작업물의 크기만큼 레이저 사이즈의 드래그 앤 드랍으로만 옮겨주시면 바로 그 사이즈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, Z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Z축 설정 방법은 뭐냐면 제가 Z축을 위로 올려보고 Z축을 잡는 0점 도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구를 레이저 헤드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자, 이 레이저 헤드 부분에 이 0점을 잡는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.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보조 도구를 이제 헤드 위에 올려주시고요. 그 이후에 Z축을 위로 올려주시면서 이 보조 도구가 재료에 닿는 수준까지 Z축을 올려주십니다. 네, 최대한 이렇게 이 보조 도구에 이 재료가 닿는 수준까지 올려주시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0점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. 네. 보조 도구는 꼭 잊어버리지 않게끔 또 다른 분들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보관하지 마시고 이 트로텍 안에 꼭 보관을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트로텍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, 방금 좀 소리가 들려실지 모르겠는데 이 뚜껑을 닫았을 때, 이 케이스를 닫았을 때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삐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면은 작업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. 네, 이게 안전장치로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자를 재료와 이 재료의 두께, 그리고 얼만큼의 파워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고, 이 재료들을 실제로 저 레이저 커팅기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고,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 재료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고요. 아까 저희가 그 일러스트에서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엔그레이빙,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에서 레이저가 얼만큼 파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. 이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로스터라고 해가지고 레이저가 움직이는 속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만큼 파워를 내느냐와 그리고 얼만큼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재료를 자를 것인가, 혹은 이제 어떤 각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재료에 맞춰서 저 속도와 그리고 이제 파워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개념인데, 이 PPI라는 건 뭐냐면, 이 레이저는 실제로 작동할 때 계속 레이저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때린다는 개념으로 해갖고 레이저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,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PP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설정값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컷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의 이제 파워와 이제 속도를 내야 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판을 볼 수가 있는데, 아까 제가 레이저를 옮긴 그 위치로 레이저 헤드가 움직이겠습니다.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컴퓨터와 이제 레이저가 연동이 되면서 저 레이저의 이동 위치에 따라서 이 컴퓨터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아까 그랬던 그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이제 일러스트 사이즈가 아니라, 일러스트 전체 화면에 대한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범위의 사이즈를 그렸지만, 여기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.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이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그 위치에만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데, 이제 지금은 약간 오류가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는 이 레이저 끝부분에 맞춰가지고 작업물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이제 재료 위에서 어떤 크기에 있는 레이저 커팅기를 하실 수 있을지를 다 설정하시는 게 가능하고요. 자, 레이저 위에서 설정이 완료가 되시면 이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로 레이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자, 레이저 작동 시에도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, 이제 항상 장비는 작동될 때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되고 항상 이상 유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 근처에 있으셔야 되고요. 레이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이제 화재 사고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시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던가 혹은 이제 뭔가 불길이 올라오는 것 같은 어떤 스파크가 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서 이제 작동을 정지시켜 주셔야만 합니다.